3나노를 하는데 EUV 장비를 대거 구입하진 않고 오히려 지연시키고 5나노, 7나노 장비를 개조해서 쓰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이상 얼마만큼의 실적을 내야지 투자자들이 환호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 화웨이라는 변수가 이제 애플 아이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을 주는 것 같고, 네, 이제 삼성이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생산 잘하면 굉장히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슈도 있고. 오늘 모신 분은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또 우리 그 IT와 관련해서 주요 뉴스들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이 상당히 좀 그렇죠. 좀 변곡점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뭐 지금 시총 1조 달러 깨지냐 마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서 이 반도체주의 악재로 처음에 작용했던 게 이제 TSMC의 그 납품 연기 요청 요게 트리거가 됐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상황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이게 사실 새삼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ASML이라는 이제 세계 노광 장비 독점 업체가 컨퍼런스 콜에서 TSMC 그 장비 어떤 구입이 약간 딜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긴 했는데, 요게 또 어떤 주요 외신에 또 다루어지면서 이게 뭐 주가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되긴 했는데, 그러면 왜 이게 시장에서 좀 쇼킹하게 받아들였냐면요. TSMC 같은 경우는 원래 선단 공정이 진행이 되면 7나노든 5나노든 4나노든 3나노든 이렇게 진행이 되면 대거 장비를 구입했고 그 중에서 핵심 장비가 ASML의 EUV 장비거든요. 그런데 뭐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선단 공정이 될수록 장비를 대거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3나노를 하는데 EUV 장비를 대거 구입하진 않고 오히려 지연시키고 5나노, 7나노 장비를 개조해서 쓰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도 좀 걱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이게 전체적인 반도체 지수의 조정 빌미가 된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거는 그냥 TSMC의 여러 가지 미국 공장에 또 연기가 있었잖아요. 준공. 뭐 이러저러한 그 개별 이슈 아니냐 기업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던데요. 저는 좀 복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애리조나 팹에 대한 이슈도 사실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TSMC 같은 경우는 모바일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플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의 25%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다 모바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디어텍이라든지 뭐 이런 모바일 AP 쪽 비중이 높은데 지금은 수요에서 제일 지금 못난이가 모바일이거든요. 뭐 HPC 쪽이나 뭐 요즘 PC 쪽은 막 굉장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모바일 쪽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5나노, 7나노 쪽에 이제 수요를 담당하는 쪽에서 그게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 수요를 일부 이제 개조해서 좀 쓰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요즘 그 뭔가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지난번에 어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하고 완전히 좀 달랐잖아요. 그때는 그 뭔가 기대 심리로 더 슈팅이 나왔는데 요번에도 가이던스하고 실적은 좋았지만 이 뭔가 조정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제 이 호재의 끝이 아니냐, 호재의 약발은 이미 다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으면서 이 반도체주에 대한 뭐 좀 뭐라 그럴까 투자 마인드가 좀 이렇게 약화됐단 말이에요. 투자 심리가 이게 맞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내용 말씀드리면서 이게 숫자가 너무 잘 나와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어떤 만큼의 어떤 기대감을 줘야지 주가에 긍정적일지 모르겠다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사실 실적 곱하기 기대감이잖아요. 그 기대감이라는 게 멀티플로 나타나는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엔비디아의 그 지금 멀티플은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착해져 있거든요. PR이 막 100배, 200배에서 지금 30배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제는 기대감이 디레이팅 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이상 얼마만큼의 실적을 내야지 투자자들이 환호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또 반도체 소부장주들 어떤 마인드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엔비디아, 그 AI 반도체, HBM 뭐 이런 기대감들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D램 쪽이 메모리가 좀 사라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되게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시장의 색깔이 그동안에는 AI 반도체가 주도돼서 그게 이제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후공정 쪽의 어떤 주도 섹터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는 전공정 쪽으로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공정 쪽으로 변화하려면 결국 전통 수요가 올라야 되거든요. 전통 수요라고 하면 이제 뭐 지금처럼 AI 서버 이런 쪽보다는 일반 뭐 엔터프라이즈형 서버 쪽이나 아니면 모바일이나 PC 쪽에서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모바일 쪽이 제일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동안 이제 모바일 쪽에서 보면 모바일 수요는 안 좋았죠. 이제 왜냐하면 연간 15억대 시장에서 이제 12억대 시장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여기서 애플은 사실은 따로 놀았단 말이에요. 다른 쪽은 안 좋은데 애플만 계속해서 좋았거든요. 화웨이의 어떤 시장 점유율 그쪽을 거의 다 프리미엄 쪽에서 가져와 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요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중국에서 아무래도 국민들 상대로 이제 아이폰 쓰지 못하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심리적인 영향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SMC도 사실 이 3나노 쪽에서 지금 유일하게 생산하는 게 애플 AP거든요. 그게 이제 웨이퍼 어떤 그 수요 계획을 좀 하향 조정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게 이제 선단 공정이나 이제 이런 투자가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거는 HBM 뭐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이게 막 커져가고 있으니까 거기가 그런다 치고 PC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대래 기업 실적 발표 있었을 때 PC 분야에서 8% 매출 성장이 있었다. 요걸 긍정적인 데이터로 막 해석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게 눈에 띄게 뭔가 글로벌리 그 PC나 이 모바일 쪽 이쪽에 없나요? 이 상승 폭이? 그동안 이제 못난이 그 양대 축이 PC하고 모바일이었잖아요. 네. 사실 이제 PC는 약간 시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라는 신규 칩셋도 공개됐잖아요.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이 이제 곧 서비스가 종료되고 윈도우 11이 이제 곧 이제 서비스가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칩셋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인텔 메테오 레이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PC 수요를 또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크게 걱정은 없는데 아직까지 이제 모바일에 대한 부분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이 원래는 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리오프닝 하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사진도 많이 찍고 좀 더 고급 스마트폰으로 SNS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그런 거죠. 네. 근데 얼마 전에 뭐 화웨이 폰 뭐 매진을 됐다 이런 뉴스도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이폰도 뭐 보니까 무슨 뭐 엄청 잘 팔리고 있다 생각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래서 폰도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중국 쪽에서 뭔가 살아나진 않나요? 그게 이제 약간 불확실성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화웨이라는 변수가 이제 애플 아이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게 얼마나 또 찍어낼 수 있을지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라는 제품 자체가 SMIC에서 생산한 9000S 기린 9000S라는 이제 칩인데 이 7나노 수율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15%인지 50%인지 얘들이 뭐 250만 개를 찍어낼지 500만 개를 찍어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약간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반도체 사실 그 HBM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이닉스는 1년에 몇 조 정도 이 뭔가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뭐 아직은 그렇게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건 그래도 7만 원 가까이 돼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이것을 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또 새로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지. 저는 뭐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둘 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방향성 자체는 결국 그 메모리 반도체 반등 어떤 사이클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상승 사이클 이제 초입으로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있는데 이번에 TSMC가 3나노에서 생산한 애플 그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들어간 A17 프로라는 칩이 있거든요. 여기 3나노로 생산했는데 이게 발열 이슈가 좀 있습니다. 우리 발열 그러면 갤럭시 S22의 GOS 사태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게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가면 이런 이제 뭐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온 벤치마크긴 한데 일단 이제 그 전에 비해서는 TSMC의 어떤 생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삼성에 대한 또 희망 회로가 작용할 수 있죠,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이제 뭐 삼성이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생산 잘하면 굉장히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슈도 있고, 뭐 일각에서 좀 약간 루머성이긴 한데 이게 뭐 테크 트위터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 GAA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 관점에서 보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게이트 네네. 어라운드 네, GAA. GAA 네네. 요거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네네.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미세 공정이라고 하면 트랜지스터 이 머리 있잖아요. 이 트랜지스터의 머리 그 넓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뭐 28나노다, 14나노다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 폭의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선단 공정이 계속 진행되니까 이 게이트라는 게 스위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스위치를 끄면 전자가 통과하면 안 되고 켜면 전자가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꺼놨는데도 얘가 계속 통과하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숏 채널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껐는데도 얘가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소재 세트를 한번 바꿨고요. 그게 이제 40나노대에서 인텔이 한번 해서 28나노부터 HKMG라는 게 메인이 됐고, 이제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스위치가 더 작아지니까 이제는 스위치가 구조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스위치를 한 개 달았다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세 개 다는 거죠. 네. 그게 핀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세 군데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스위치 세 개를 단 거예요. 뭐 수도꼭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나노부터는 핀팻이라는 수도꼭지 3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수도꼭지 4개 가지고 하겠다. 그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거고요. 뭐 TSMC 같은 경우는 3나노까지는 핀팻으로 하고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그 애플 그 A17 프로가 마지막 핀팻 제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때 발열 이슈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이 3나노 때 GAA로 전환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생각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TSMC 발, 그리고 또 연준 그 FOMC 회의 발, 그 반도체 악재, 기술주들에 대한 악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일단 이제 관련 기술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추석 이후 시장을 본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쪽에 모멘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보다는 약간 파운드리 쪽에서는 약간 모멘텀이 더 셀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메모리 반등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흥분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주가적으로는.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기대할 거는 HBM3.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메모리에서 생산하는 거지만 결국 HBM3가 결국 삼성 파운드리 아이큐브의 턴키 수주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경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BM3와 이제 파운드리 턴키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선단 공정의 고객 확보. 요게 이제 또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 SKC 앱솔릭스라고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미국에다가 글라스 기판을 깔고 있어요. 라인을. 그게 이제 글라스 기판이라는 건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하고 실리콘 인터포저 사이에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2024년 양산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쪽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인텔도 이걸 2030년에 양산해서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글라스 기판 관련된 어떤 섹터들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섹터들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이건 일단 파운드리니까 삼성전자 향일 수밖에 없겠네요. SK 하이닉스보다는. 네, 그렇죠. 네. 관련된 종목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이거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설명드리는 공부,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섹터로 얘기하시면은 네네. 그러니까 네네.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네네. 이 섹터에는 요 주식이 있지만 네네. 잘 모르시는 분들, 초보자들은 이 섹터가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있지, 그 종목 그렇죠. 가운데 어떤 종목을 주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거든. 그렇죠. 이제 설명하면 자꾸 추천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설명을 드리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관련해서는 좀 가장 이제 어떤 관련도가 높은 회사는 솔브레인이라는 회사예요. 솔브레인.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트랜지스터 구조가 굉장히 3차원적이거든요. 구조가 굉장히 깎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습식 식각으로 깎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식각액이 많이 필요하죠. 에찬트라는 게.
그래서 그런 쪽을 하는 게 이제 솔브레인의 초산계 애천트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기존에는 솔브레인이 낸드 플래시 쪽 그 인산계 애천트를 주로 하잖아요. 그게 깎는 구조가 약간 비슷합니다. 낸드 플래시를 이렇게 그 옥사이드, 나이트라이트 옥사이드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딱 푹 담가면 이게 선택적으로 식각이 되는 거고, 약간 그 GAA 같은 경우도 실리콘하고 실리콘 게르마늄을 층층이 쌓아서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깎아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애천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소리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원자층 증착, ALD라고 하죠. 그런 쪽에서는 원익 IPS 같은 업체들이 관련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이 습식으로 그 깎다 보면 파티클들이 되게 많이 남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데, 기존의 그 과산화수소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고순도 과산화수소가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는 한솔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고순도 과산화수소 같은 것들을 납품을 합니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죠.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곳들 좀 하나하나 좀 보면은, 일단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PER로 보면 한 10.7배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6월까지의 매출액을 보면은 전년 동기에 한 마이너스 16% 정도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이 성장성 있는 회사인데 왜 매출이 줄지?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좀 생기는데요. 신성장 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기존 주력 사업이 안 좋죠. 아. 왜냐하면 랜드 플래시 감산하니까 그럼 인상계 애천트를 덜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프라이싱 돼 있는 악재를 볼 거냐, 아니면 나중에 주목받을 수 있는 신성장 쪽을 볼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다음 스텝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세미캠, 뭐 한솔케미칼, 뭐 원익 IPS, 그동안에 굉장히 못난이 주식들이 오히려 추석 이후에는 한번 주목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반도체, 사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뭐 이쪽에서 매출이 줄고 있는 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다 그렇긴 하는 거 다 아니까 네네. 관련된 소부장들 줄 수밖에 없는 환경, 맞습니다. 안 좋은 건데, 그렇죠. 앞으로 무엇 때문에 좋아질 것이냐, 기존에 잘 되던 것들이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질 걸로 올라가는 기대감보다는 네네. 새로 지금 추진하는 HBM 향 네네. 이쪽에서의 기대감이 앞으로 크다. 일타상피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 주력 또 사업도 좋아질 회복되면서 거고. 신규 사업에 이제 이런 것들이 붙는 거예요. GAA라는 모멘텀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주가가 제일 세게 오버슈팅 할 때는 실적 개선과 멀티플 리레이팅이 같이 될 때 제일 세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평균적으로 우리가 PER로 보면 개별 종목마다 다 다르긴 하죠. 여러 이슈들이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주 뭐 이런 말씀하신 관련해서는 몇 배 정도가 적정해요? 보통은 15배 내외까지는 이제 보통 뭐 받기는 그러면 한 하는데 11배 정도면은 네. 아직은 좀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감산, 국내 업체들의 메모리 감산의 어떤 피해주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밸류에이션에 싸져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감산 규모에 비해서는 실적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이제 근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한 13배 정도. 근데 그 원익 IPS 정도는 조금 비싸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 예상 PER이 한 24배니까. 왜냐하면 장비 업체들은 아. 그 실적 안 좋을 때는 이 PR을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장비 그래서 업체는? 장비주들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비주들은 이렇게 업황 안 좋을 때 눈 딱 감고 이제 담아놓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적 막 낼 때 그때 팔아야 되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화제의 이슈로 떠올랐던 네네. 여러 차례 그렇죠. 그 기업이라 저도 투자는 안 해도 관심이 좀 가는 기업인데, 근데 PER로 보면 10배 정도면은 뭐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는데, 그리고 또 이 매출의 어떤 이것도 다른 기업들은 뭐 15%, 뭐 17% 이런데 여기는 한 4%밖에 안 되고 네네. 6월까지의 그 그렇죠. 전년 대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다른 면으로 봤을 땐 잘 못 가는 건데, 다른 주들에 비해서 동진세미캠의 약점은 뭡니까? 회사가 이제 시장하고 소통을 안 하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네. 다들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네, 그렇죠. 깜깜이입니다. 그런데 막상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1세대 창업자들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IR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우리가 실적으로 보여주면 되지. 라고 이제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감 중에 하나가 EUV와 관련한 네. 이 뭔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네네. 뭔가 좀 성공적으로 나오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EUV용 PR은 국산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네. 양산도 되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주 EV도 하이엔드 쪽이 있고 약간 미들 로우 쪽이 있어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D램 쪽에서 약간 좀 쉬운 마스킹 쪽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EUV용 PR 기대하는 거는 결국 삼성의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파운드리 쪽에. 네. 네, 3나노나 4나노에 들어가는 걸 기대하는 건데 아직 그런 거는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대로 참 IR을 안 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동진세미캠에서 한번 공개 IR 한다고 한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혹시 2차 전지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신사업 진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네네. 그 뭐 지금 새로운 신사업 분야로 여기 성장 산업 분야로 뭔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IB 업계에서 저도 이제 약간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사업 쪽으로 대규모 반도체 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 2차 전지. 몇 천억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때 이제 그 기관 태핑을 일부 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내 기관 대상으로 펀딩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전략적 투자자 쪽이나 해외 쪽에 이제 펀딩을 받으려고 그때 뭐 이제 낭설로는 한 5천억 정도 뭐 펀딩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이제 조용해졌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 하나 있어요. 중국에 있는 11개 그 LCD 관련 공장들이 있는데 케미컬 관련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9개를 팔아서 3천억 정도를 이제 매각 대금으로 확보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CNT 도전제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첨가제 뭐 이런 쪽으로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반도체 쪽과 관련한 기본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성장성 플러스 2차 전지 쪽에서의 성장성. 근데 2차 전지 새로운 사업 이제까지 하던 게 아니라 새로 하는 건데 또 쉽게 경쟁력을 가질 만한 그 어떤 장점 이런 게 동진세미캠에 있나요? 아무래도 화학 회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배합하고 조합하는 것들이 굉장히 나름의 큰 기술력이 틀에서는 맞습니다. 약간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국내 이런 그 2차 전지 뭐 프리커서라든지 소재 쪽을 하는 회사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하다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뭐 그런 경우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아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노스볼트 향으로 CNT 도전제 쪽을 이미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스웨덴에 이미 공장이 셋업이 돼서 납품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캐파 증설, 이제 벌크업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캐파를 키우려고 아마 투자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